SBS의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월급이 한 주에 30만 원 해가지고 12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거의 6일 정도 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방송국에도 있었고 성인 컨텐츠도 만들었고 퀴즈도 내가 한번 주름을 잡아봐야겠다 이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BJ 겸 유튜버인 태숙이입니다. DJ라고 하면은 예쁘시거나 아니면 말재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주제나 컨텐츠를 가지고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저를 보여주는 컨텐츠를 하는데요. 걸으면서도 방송을 하고 집에서 뭐 밥 먹으면서도 방송하고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일상을 담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아프리카 구독자 얼마나 돼요? 구독자 지금 어제까지 189명이었는데 떨어져서 188명이요. 네. 어느 정도 됐죠? 제가 아까 방송 촬영하러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25만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자, 정확하게 뭐 얼마인지. 제가 얼마 벌었는지 이번 달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달에 19만 3,291원 벌었어. 19만 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수수료 50% 정도 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9만 3,291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달 핸드폰비 벌었네요. 9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아프리카나 BJ 하면은 돈을 많이 버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돈을 거의 못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만 원으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부업을 뛰고 있거든요. 어떤 부업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청소 알바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만드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 알바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방을 청소하냐 두 방을 청소하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두 방 정도 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M 일은 지금 현재 2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일이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쵸? 아프리카 BJ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방송에 미친년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과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11년 차 정도 됐고 원래 이제 다른 출연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돈과 상관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조금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방송국에서 방송 작가 일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컨텐츠 기획자 일도 했었고 중국 MCN 1등 회사에서 팀장으로도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MCN 회사를 차려서 대표도 했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31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빨리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회에 좀 일찍 진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가장 핫한 직업들이거든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자리를 우선 이동해 볼까요? 가시죠. 환영합니다. 뭐야? 여기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살아요. 여기 몇 평인데요? 이게 이거 소개 좀 시켜줘요. 1평, 2평, 3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 제가 화장을 할 때 이제 쓰는 거 자주 쓰니까 여기다 뒀고. 네? 지금 현재 BJ잖아요. 네. 어디서 주로 해요? 주로 이제 제가 방송하는 곳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셀카봉 두고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두고 이렇게 방송을 해요. 저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방송을 해요. 식탁이 제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방송을 해요. 밥을 먹어요. 이게 식탁이에요.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제가 어제 파인애플 한 통을 여기 위에서 먹어요. 지금 캐리어에서 파인애플 냄새가 나가지고. 방송 작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저는 진짜 방송 일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방송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방송 작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방송 작가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아카데미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촉이 좋거든요. 들어간 애들이 누구누구가 이미 뽑힐 것 같은지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도 사실은 연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작가 출신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내려고 하는 게 이미 제가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몇 달 더 다녀도 그냥 돈만 쓰고 작가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아카데미를 그만두게 됐죠. 이거 방송 꿈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포기를 하신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았죠.
저는 이제 MZ세대니까 어렸을 때 인터넷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슈가 터지면은 거기에 작가들이 안녕하세요. SBS 누구누구 작가입니다. 뭐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다가 연락을 다 해봤어요. 제가 20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너무 방송 작가가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되게 당황하시는 작가님들도 있고 그냥 씹는 작가님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작가가 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해서 여러 군데다가 이력서를 내게 됐고 거기서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이제 SBS의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들어갔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딱 생방송 들어가서 PD님들하고 작가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하이 큐 해가지고 딱 생방송 들어갈 때 와 나 여기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월급이 11년 전이죠. 작가는 보통 주급으로 받거든요. 한 주에 30만 원 해가지고 12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거의 6일 정도 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막내 작가를 보통 몇 년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장르마다 다르거든요. 예능이나 라디오나 뭐 이런 장르별로 다른데 교양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야 입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를 해야 되죠. 그럼 2, 3년 동안 120만 원? 그쵸. 막내 작가는 그렇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되게 치열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어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너 몇 살이니? 해서 20살이라고 하면 야 대학부터 갔다 와라 이 얘기가 먼저 항상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빡셌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밤새고 아침에 가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작가 쪽도 서열이 굉장히 강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 이제 찍히면 또 다른 작가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배 작가들한테도 깍듯이 잘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나의 필살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2달 정도 다니고 나서 붙은 별명이 이제 섭외의 신이었는데 사실 이제 막내 작가들한테는 섭외를 잘 안 시켜요. 뭐 어디 자료 조사하고 뭐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위에 언니들이 맨날 어떤 시간만 되면 짜증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아씨 뭐 10명을 정도를 섭외해야 되는데 3명밖에 섭외가 안 됐다. 약간 보험 실적 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이봉주 선수랑 같이 뒤에서 마라톤 달릴 친구들이 필요했는데 아침 7시에 나와서 같이 달려야 되거든요. 제가 섭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20살이기도 하고 인맥이 없어서 어떻게 이걸 섭외하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성도들 데리고 와서 뛰시라고 와서 떼어주신 거예요. 딱 생방송 키워 들어가고 나서 이봉주 선수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니까 언니들이 그걸 보고서 태승이가 성공했구나 약간 이러면서 그때부터 얘는 섭외의 신이다. 다른 거 시키지 말고 섭외만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섭외의 달인이 됐다. 그때 섭외를 몇 명 했는데요? 보통 이제 10명 하면 많이 했다는데 제가 30에서 5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제가 아이템 회의를 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면 언니들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못 써. 이러는 거예요 맨날.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럴 거면 그냥 유튜브를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 공중파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 세계로 갔어요? 방송국에서 유튜브 가라고 하니까 진짜 유튜브를 간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2년 정도 방송작가 생활을 하고 간 거니까 16년도? 유튜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BJ를 키우는 회사에 갔는데 아프리카 쪽 일도 하고 유튜브 쪽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다 하게 됐죠.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방송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서포트 해주고 시다바리 잡일을 했고요. 방송하는 동안 재밌는 포인트 있잖아요. 방송을 모니터링했죠 쭉. 유튜브에서는 이 섹시한 이미지의 BJ 분이신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좀 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겠냐. 인간미 넘치고 조금 실수도 하고 허당인데 좀 귀엽고 섹시한 이미지로 좀 컨텐츠를 기획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름 유명하신 분이죠. 혹시 이름이 뭐지? 아리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구독자를 3개월 만에 10만을 만들어냈거든요. 구독자 10만 명을 만든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제 컨텐츠 보면 어그로를 존나게 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컨텐츠를 많이 했죠. 50원으로 수영복 만들기 컨텐츠였는데 혹시 50원으로 수영복 만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세븐일레븐에서 봉지를 산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은 전신 수영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를 입혀서 일주일에 조회수가 350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잘리고 조금 선정적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잘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올렸는데 그때마다도 계속 조회수가 몇백만씩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살아있나요? 누가요? 그 유튜브 영상이 그 영상이요? 영상을 살릴 수가 없게 된 케이스가 돼버렸죠. 그 지금 하면 욕먹겠네요. 지금 하면 아마 유튜브에서 노딱을 줄 거예요. 수잔 보이치키님이. 그게 누군데요? 그분이요? 유튜브 총책임자.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전부터 오후 될 때까지는 유튜브 컨텐츠 촬영하러 다니고 저녁에는 아프리카 매니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저녁 10시에 퇴근했던 것 같고 뭐 심할 때는 3,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결국은 또 그만두셨군요. 네, 맞아요. 그만두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키즈 컨텐츠를 만든다는 공고를 보고 그전에 방송국에도 있었고 성인 컨텐츠도 만들었고 키즈도 내가 한번 주름을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키즈 컨텐츠 회사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 회사가 중국 회사였어요. 중국 그 키즈 컨텐츠는 어떤 영상을 만드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나 뭐 헤이진이 이런 분들이 만드시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중국판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아 중국어를 하실 줄 아세요? 중국어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중국 키즈 콘텐츠를 기획하셨어요? 감으로 영상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비유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태숙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니하오, 我叫 태숙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중국어 맞아요? 모르겠는데 대신에 중요한 거는 기획 의도라든지 재미는 확실히 있어야 되죠. 애기도 키우지도 않잖아요. 네, 매주 한 번씩 성적표를 들고 가면은 제가 항상 꼴찌였고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항상 자신감은 있었죠. 그래서 성공한 컨텐츠가 있어요? 도둑을 잡아라죠. 小朋友们，到底是谁拿走了我们饼干王国的盐呢？ 중국 신문에도 나고 기사에도 났다라고 해요. 네, 수가 한 10억 뷰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0억이요? 네, 10억 뷰. 그러면 이렇게 초대박을 쳤잖아요. 네.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어요? 저는 약간 이거를 장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막 누구 좋아, 누구 싫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남기는 특징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봐도 이거는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다라는 느낌이 들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거를 제가 교집합을 해보니까 참여가 많은 그리고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류의 키즈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박을 쳤잖아요. 그때 기분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제가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어깨가 이제 올라갔죠. 근데 왜 그런 회사를 왜 그만두게 됐어요 또? 회사에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랑 단역 배우들이 잘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친구들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